여러분 안녕하세요. 노태우의 3분 심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심방세동이 어떠한 병인지 대충 많이 듣고 또 공부해서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있는데, 심방세동의 치료라고 하면 이제 우리 세 가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첫 번째는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한 항응고 치료, 이게 뭐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심장 박동, 그러니까 심장의 심방세동이라는 그 리듬 장애를 정상으로 회복할 것인가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의학 용어로 리듬 컨트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여기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지만 어쨌든 심방세동 환자에서 정책을 세울 때, 앞으로 치료 방침을 결정할 때 이게 이제 중요한, 이분이 정상 리듬으로 돌리는 게 이분한테 유리하겠는가, 또 어떠한 방법을 동원할 것인가, 이런 그 두 번째 심장 리듬을 정상으로 회복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그렇지 않으면은 심장 리듬은 심방세동 그대로 두고 심박수만 조절할 것인가. 이제 이 세 가지가 이제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침들이죠. 실제적으로 이제 심방세동이라고 하면 이 세 가지만을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이것만은 아니다 하는 그런 거를 좀 알게 됐어요. 의사들도 실제로 새롭게 알았다기보다는 알고는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나오는 연구 결과 보면은 이러한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아주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 이러한 예방적 치료들이 생각 외로 의외로 중요하더라 하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또 실제적으로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고, 또 설사 발생한 이후라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지고 생활 양식과 위험 요소를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최근에 들어가지고 이러한 예방적 치료죠. 심방세동에 있어서 세 가지 점, 즉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한 치료, 리듬 컨트롤 할 것이냐, 아니면 레이 컨트롤 할 것이냐, 이것 외에 예방적 조치에 관해서 scientific statement,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공식적인 이야기, 심방세동의 예방적 조치에 관한 공식적 논평이라고 그럴까요? 이걸 냈어요. 근데 이미 내용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쉽게 짐작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생활 양식, 라이프스타일이죠. 심방세동에서는 라이프스타일이 중요하다. 물론 이제 심방세동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심장병이 다 중요하긴 하지만, 모든 심장병 또 모든 질환, 또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건 이미 우리 다 잘 알고 있는 건데, 심방세동에 있어서도 생활 양식, 라이프스타일이 중요하고, 또 위험 요소, 리스크 팩터라고 하는 거, 이것에 대한 관리가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더라 하고서는 이걸 리스트업을 했어요. 그래서 몇 가지 갖다 쭉 적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비만이에요. 비만. 이 비만이 심방세동과 어떠한 관련이 있더라 하는 거는 곧 자세한 얘기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은 그 제목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비만. 첫 번째로 제시한 게 비만이에요. 그러니까 심방세동 환자에서는 비만을 조절하도록 애를 써야 돼요. 또 비만한 사람은 심방세동이 훨씬 더 잘 발생하기 때문에 비만을 줄여야지만 향후에 새로운 심방세동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억제할 수 있어요. 두 번째가 수면 무호흡입니다. 이것도 이제 상당한 근거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열거된 것들이 그냥 전문가들이 이게 좋을 거야 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보면은 실제적으로 수면 무호흡이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심방세동이 없다가도 잘 생기고, 또 심방세동이 있는 사람, 전극도 조절제를 한 사람에서 수면 무호흡을 잘 치료했느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재발률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이러한 결정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첫 번째 비만, 두 번째 수면 무호흡, 세 번째 운동입니다. 운동. 운동도 거의 비슷해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몇 가지 요소들은 다 심방세동, 새로운 심방세동의 발생을 억제하기도 하고,
또 이미 심방세동이 있는 사람에서 심방세동을 좀 덜 생기게 하기도 하고, 이런 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운동과 관련돼서는 그럼 어느 정도의 운동이 중요하냐? 이거 관련된 이야기도 있어요. 요새는 이제 아마추어들도 아주 그 격렬한 운동을 하잖아요. 뭐 철인 경기라고 그러는 거, 또 마라톤을 갖다가 계속 뛰는 분들도 계시고, 거의 이제 프로만큼이나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게 과연 좋은 것이냐? 또 그렇다 그러면은 마라톤 선수처럼 그렇게 극단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심방세동이 좀 덜 생기느냐, 아니면은 더 생기느냐, 아니면은 뭐 다 비슷하냐, 이런 거 관련된 연구들도 있어요. 이건 이제 아주 흥미있는 얘기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고혈압. 고혈압은 뭐 심방세동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죠. 고혈압, 당뇨병, 술도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죠. 할러데이 하트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 서양 사람에서 서양인들이 주말에 술 잔뜩 마시고 나면은 심방세동이 발생해서 결국에는 응급실 찾고, 응급실 찾아서 보게 되면 그게 이제 심방세동 부정맥이더라 하는 할러데이 하트 신드롬의 주범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이런 것들. 담배, 흡연 뭐 당연히 그렇고요. 그다음에 관동맥 질환. 우리 스텐트라고 그러면 관동맥 질환보다는 스텐트라고 그러면 너무나 더 잘 아시는데, 이런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동맥이 좁아지는, 동맥경화로 좁아지는 관동맥 질환과 심방세동의 연관성. 그다음에 심부전증. 심장이 어떠한 원인이든지 간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심장이 쉽게 얘기하면 기력을 잃는 거죠. 그래서 펌프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펌프의 기능이 떨어져서 피를 제대로 못 내보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전에 있는 기관, 즉 뭐 폐라든지 아니면은 상지하지에 혈액이 저류가 생기면서 붓기도 하고 숨이 차는 이런 병들. 그래서 심장협회에서 들고 있는 생활 양식과 위험 요소를 중시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9가지를 들고 있는데,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비만, 두 번째가 수면 무호흡증, 세 번째가 운동, 네 번째가 고혈압, 다섯 번째가 당뇨병, 여섯 번째가 술, 일곱 번째 흡연, 여덟 번째 관동맥 질환, 아홉 번째 심부전증. 이렇게 9가지를 들고 있어요. 이것과 관련돼서 각계 항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결론적인 이야기들, 즉 비만, 아주 실제 예를 들면은 비만 있는 사람은 심방세동이 더 잘 걸리느냐, 뭐 이런 것들이요. 아까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수면무호흡 있는 사람들은 전국도저절제를 하고 나서 수면무호흡을 잘 치료하면은 재발이 좀 적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재발이 좀 많더라. 뭐 이런 것들이요. 운동은 어느 정도의 운동을 어디까지 하는 게 오히려 좋으냐, 끝까지 죽도록 운동을 하는 게 훨씬 더 심방세동 예방이 좋으냐, 그렇지 않다 그러거든요. 그것도 이제 이런 것들, 이런 내용들을 차근차근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심방세동의 생활 양식과 위험 요소가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이 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심방세동의 관리에서 우리가 종래 알고 있는 것들, 엔티코아귤레이션, 중풍을 예방하는 치료, 그다음에 리듬 매니지먼트, 심장 박동을 정상으로 돌릴 것인가, 아니면 그냥 레이 컨트롤, 놔두고 심장 박동수만 조절할 것이냐 하는 이 세 가지가 심방세동 매니지의 세 개의 기둥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네 번째 기둥이 등장한 겁니다. 네 번째 기둥이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라이프스타일, 생활 양식과 리스크 팩터, 위험 요소에 대한 관리가 아주 중요한 국면을 차지했다는 걸 갖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그 요소들을 하나 아니면 둘씩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태호의 3분 심장이었습니다.